그리고 여기 통계가 보이시죠? 후생노동청 통계라는데 일본 자료입니다. 그럼 일본에 거주하는 한일 커플이겠죠? 이혼율 보십시오. 47%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잖아. 우리가 아는 건 뭐였습니까? 한일 커플은 천생연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유튜버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건 오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는 한일 커플 통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국제결혼 말고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나라가 어딥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이죠. 왜? 접근성이 좋으니까. 배로 가면 편도로 5만원, 비행기로 가면 편도로 10에서 20만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나라니까 접근성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의 문화입니다. 자, 문화의 배경을 봅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대를 한번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호황기였지만 고도 압축 성장기가 갑자기 푹 수그러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30년간 겪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본도 지금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이혼율 압도적 1위에 여성들이 남성들의 경제력을 따지고 못 따진 게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뭐였습니까? 마케 이누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싸움에서 진 게. 그니까 젤거 재면서 학벌 따지고 외모 따지고 키 따지고 돈 따지고 누구에게 이걸 따집니까? 남자의 능력치로 남자들에게 그걸 따졌지 않습니까? 일본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에 일본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말년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마케 이누라 칭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남자들이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일본 여성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고 그 불신으로 인해 초식남들에 이어 절식남들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 여성을 소비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항복을 때렸잖아. 그래서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일본 여성들이 오히려 일본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죠?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남자가 고기를 굽지 않습니다. 여자가 굽죠. 그리고 티슈 정리나 숟가락 꺼내는 것도 일본 여성들이 다 합니다. 이게 여자력에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력으로 보여지는 다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씨, 그리고 쓰는 언어, 그리고 남자를 굉장히 배려하는 기타 등등이 지금 전 세계의 남성들을 일본 여성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여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게 바탕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한 생긴 문화들이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와시짱이라는 일본 여성인데 일본에서는 연애할 때 나이를 많이 따져요 라고 시청자가 물으니 유튜버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안 따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본 건 아니라는데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연애할 때 사람 사귈 때 한국보다 나이를 안 따진다는군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셀프 소개팅 같은 거 뭐세요? 나이 차이 위로는 3살, 아래로 막 7살 이러면서 야랄 떨고 있잖아. 그런 셀프 글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은 진짜라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면은 뭐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안다니까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일본 보세요.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일본에서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커플 말고도요. 일본 국내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고요? 나이가 그만큼 차이 난다는 거. 남성이 여성의 그 무언가를 적게 본다는 거고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윈윈이라는 겁니다. 젊은 여성이나 나이 들어서 돈 많은 남성이나.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만나는 앱을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여성들이라고 나이를 아예 안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본 여성분들 프로필을 많이 돌려보고 라이크도 많이 날려봤지만 한국 남자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먹혀요. 이거는 국제 결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남자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가능하지만 중반, 후반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본 여성들조차 한국 남성들의 나이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뭐 안 따지는 사람은 있는데 그거는 특수 케이스니까 넘어갑시다. 항상 희귀 케이스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이를 안 따진다는 말은 일정 이상의 나이가 아닐 때 이야기고 30대 후반, 40대 이런 남성들은 잘생기거나 특별한 매력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울 가망성이 높다. 연애운이 힘들단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일본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일본은 결혼식을 간단하게 한다. 생략을 많이 한다.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인들 결혼식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의금을 내면 교통비를 챙겨줍니다 라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와 별개의 이야기인데 축의금을 적게 내면 안 됩니다.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처럼 5만원 10만원 이렇게 땡 내고 나면은 요거도 먹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처럼 결혼식을 30분 하고 때려치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말도 안 되게 결혼식 비용이 비싼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의 기본 단위가 높으니 혹시 일본인들 결혼식에 축의금 내실 일이 있으면 절대로 적게 내시면 안 됩니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내세요.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그리고 멀리서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결혼식 시작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작하네요. 케이크도 자르고 드레스도 체인지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을 진행시키죠. 그리고 주의사항, 일본에서는 청첩장을 받으면 참석 여부를 꼭 답신해줘야 된다는군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3시간 동안 먹는 중이라는 장면에서 아실 수 있듯이 화려한 호텔이 아니고 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혼식이 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인들과 결혼하면 결혼을 생략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자 벌이가 괜찮다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돈만 딱 주고 끝나는 K를 시작하는 그 나라의 결혼 문화랑은 많이 다르니까 말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누라의 나라로 가면 된다고요. 이런 착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좀 이상하죠? 한일 부부 유튜버들 보면은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남자들이 투잡 뛰면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업이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유튜브로 돈을 번다면 그 수입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일본에 살면서 한일 커플이 된다, 부부로 산다, 애 낳고 산다,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짱 텔레비라고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일본에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방송은 접었고 유튜브도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3년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일본에서 거주할 때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 한국인이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 그런데 일본어를 잘 못하면 일본에서 사는데 취직해서 할 게 뭐가 있어. 요식업이나 서비스직 혹은 편의점 같은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다 보면 여자가 맞벌이로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야.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봐. 상사들이나 멋진 남자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 집에 들어오면 자기 남자는 찌질하게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비교되잖아. 그러면 일본 여자들도 결혼하면 편해. 한국인 남성들이 일본에서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면 장인 장모한테도 무시당하고 이런 경우는 진짜 많이 보이라는데 이분의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일본 여자친구도 있으시거든요.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통계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생각이 달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은 약간 유교적인데 일본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 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사시는 데가 도쿄 쪽이기 때문에 도쿄 쪽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관동과 관서로 나눠서 굉장히 다릅니다. 도쿄 쪽이 관동이죠. 관동 지방 쪽은 여성들이 기가 세요. 그냥 서울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서울 여자의 하위 버전, 상위 버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1이 안 되잖아. 합계 출산율이 0.9라니까요. 반면에 관서 쪽은요. 후쿠오카 쪽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산율이 확 늡니다. 이게 관동하고 관서하고 차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차이로 인한 약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일본도 관서 쪽으로 가면은 K를 시작하는 그 나라보다 더 보수적이다. 되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도쿄 쪽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은 유부녀라도 직장 상사랑 술 한잔을 하고 올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럼 그것 때문에 남편이 왜 그러냐 이러면 일본 여자는 이제 무시하는 거지. 이미 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 한번 돌아서면 엄청 차갑거든. 남자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마치 은따처럼. 그러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엄청 많이 봤어. 일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일본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가야 돼 라는 영상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통계가 보이시죠? 후생노동청 통계라는데 일본 자료입니다. 그럼 일본에 거주하는 한일 커플이겠죠? 이혼율 보십시오. 47%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잖아. 우리가 아는 건 뭐였습니까? 한일 커플은 천생연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유튜버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건 오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는 한일 커플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혼율이 23%. 그냥 거의 이혼을 안 한다 보면 되는 수준으로 이혼율이 낮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거든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외국인도 안 따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보다 훨씬 안 따지는 거, 정말 안 따지는 건 맞다. 하지만 돈도 결혼식도 그리고 남자의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타협 보는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나라에 살면 우리는 이방인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한국보다 능력이 뛰어나게 살 수 있으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길게 뽑은 거예요. 사랑요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결국에는 포효력의 최고점에 있을 뿐이지 동물이에요. 본능을 거스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남자가 찐따스러움에서 오는 그 허망함, 공허함, 그 여자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으면 굉장히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반드시 내 나와바리, 내 모든 걸 여태까지 이루어 놓았어.
좋았다. 한국으로 와이프를 데리고 오시라. 외국인 와이프들을 꼭 한국으로 데려오시라. 그래야 행복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